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드론교육 지도사에 대해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환입니다. 지상의 파일럿, 하늘을 나는 비행물체를 조종하는 신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론 교육 지도사 신직업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된 특집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등대가 되는 분입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대 좋은데요. 네, 취업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 경력 단절맘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은 생소한 드론 교육 지도사의 2016년부터 도전해서 활동 중인 40대 여성 직업인을 모셔서요,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 8월 31일이었죠. 대통령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조금 좋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8만 8천 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6년에 1.17명, 사실 이때도 많이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1.03명,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낮은 수치죠. 네. 이렇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계속 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국가 경쟁력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저하될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HR 분야의 우수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 가장 많이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 예를 본서 알겠지만 이 출산율이 저하되면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뭐냐면 고령화는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이제 노동시장 진입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서비스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잠깐 이제 좀 짚고 가자면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그리고 전 세계 224개국 중에서 한 몇이나 할까요? 최하위면 아마 그렇죠. 222라는 이 순위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11년도에 이제 재정부가 이제 이런 추정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급증한 노인 부양비로 인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바죠. 그러니까 현 세대보다 2.4배나 많은 조세와 사회 부담료 등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한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몫이 너무 클 거라는 그런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그래서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실제로 한 매체에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노인들 부양하려고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 세대나 우리 같이 부모 세대들이 느끼는 것처럼 앞으로는 일할 사람보다 이런 부양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거는 경제적 약화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또 우려를 또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이제 애국을 하셨는데 혹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씩 더 나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네네. 소장님은요? 아니, 저도 사실 있고, 저는 얼마 전까지 사실 노력도 했는데, 남편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남편은 이 아빠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애를 낳으면 본인의 또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나도 이제 좀 즐기고 싶다. 제가 그 말에 바로 접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은
났으니. 그렇죠. 네. 출산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왜 출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가 없다, 집값이 비싸다, 뭐 사교육비, 육아비 부담이 된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나 당장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를 줄게, 애를 낳아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요. 사실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 굉장히 중요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지원과 복지, 이 세제나 그 지원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쪽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도 많지만 저는 이 교육비에 대한 절감,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뭐 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자녀가 있을 때 어찌 보면 교육비에 대해 들어가는 행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이 진학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서 학습하고 싶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DTI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대출 금이 부모님 세대부터 자녀한테 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자금 대출부터 뭐 대출금, 집 마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정부 쪽에서 안고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에 이어서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앞으로의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린다. 2만 1,000명 수준인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더 늘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도 현재 149곳에서 47곳을 더 추가한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정보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이 3D 프린팅 설계 등 유망 분야 훈련 과정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과도 연결이 돼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게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저도 이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가족 친화 인증이라는 게 뭐 가족을 뭐 중시 여기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족 친화 제도의 유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이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 출산 전후 휴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원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근무 제도라 해서 시차 출퇴근 제도, 그 다음에 재택근무제, 그럼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가족 친화 이제 직장 문화 조성, 즉 정시 퇴근, 가족 친화 직장 교육, 그다음에 배우자 정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그다음에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4가지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 상승에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4가지 중에서 다 좋겠지만 저는 4번째. 어찌 보면 이제 3D 프린팅 설계 및 유망 분야 훈련 과정 신설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뭐 10%가 30% 세액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육아 47곳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고,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수혜를 입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직접 하는 사람들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육에 대한 평가가 짧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교육 분야가 저는 확실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가지 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이 돼야 되고. 네. 당연히.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렇게 경력 단절맘들 취업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경력 단절이 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 막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뭐 세제 혜택을 뭐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지가 됐지만 그 전에 유연근무제라든가 우리 이제 가족 친화 인증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또 뭐 시간 선택제 이렇게 잘 지키는 기업한테는 세제율을 더 높이고 네. 또 우리가 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더 늘린다고 했지만 중간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네. 많이 있는 곳을 더 우리가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거한 다음에 이런 게 같이 맞물려야지 그냥 이 여성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이제 가장 우선시해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앞서 조 박사님도 이제 3D 프린팅 설계를 비롯해서 요망 네. 분야 훈련 과정 신설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사업이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드론 분야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말 유망 직종이잖아요. 그럼요. 드론과 관련된 생산, 판매, 활용, 교육도 당연히 증가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네, 거라는 네.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소장님은 드론 이렇게 해보셨어요? 활용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드론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요, 조종하면 지가 날고 이렇게 알아서. 네. 알아서 자기가 착지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네. 제가 애 거 뺏어가지고 하다가 망가뜨렸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울고 불고 엄마가 사내라 했다가 낭패를 본. 네. 아, 네. 네,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그러니까요. 지도사가 필요한 필요하더라고요. 건데. 네. 근데 드론 교육은 사실 뭐 아이들도 당연히 받지만 네, 성인들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성이 이렇게 교육 관련 직업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가 소통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할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네. 이미 이제 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하실 때 정말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죠. 파악도 되고 네.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약간 이제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로망들이 좀 맞아요. 있거든요. 나 선생님이야. 선생님을 불러 이제 그렇죠.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로망이 좀 있어서 사실 여성들한테 이런 이제 강사라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은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그렇죠. 시간 배분 네. 때문에 그렇죠.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형을 보게 되면 남성은 정보 중심으로 항상 맞습니다. 모든 거를 이야기를 네, 해줘요. 그러니까 네. 드론 산업이라든지 드론에 대한 기술 이런 역사 뭐. 특정 부분을 이야기를 네. 하는 건데 실제로 배우는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싶어 맞아. 하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알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좀 더 얻고 맞아요. 싶은 이런 네,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남성분들은 좀 거시적인 측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여성분들이 워낙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은 이 교감 능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네, 능력이 좀 네.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 드론 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같이 공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측면으로 간다면 여성분들의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네, 정말 주의해야 게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이제 성인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주로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제 특히 강사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일방적인 지시, 뭐 정보 전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선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네. 그것도 반드시 앉아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일방적으로 내 지식에 대해서 좀 주입하려는 그런 이제 태도는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사실 아이들 연령대별로 그리고 아들이냐 여자이냐 남자의 그 특성별 성별 네. 특성 또 연령대별로 특성이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아이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발달 특성, 성별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좀 열린 마음으로 갖고 가르치신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또 우리 또 선생님들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잘 가르치는 강사분이 있고요, 재미나게. 네, 네. 근데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못 가르치는 분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알면서도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다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의 이런 교육의 철학은 뭐냐면 강사나 교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학습하고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것을 마치 해본 것처럼 맞아요. 알려주는 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이제 기술 측면에 이제 교육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빠른 기술력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만 계속 네, 트레이닝을 하고 그의 익숙한 틀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학생들이 네. 그 수준을 뛰어넘었을 때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맞아요. 일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서 뭐 인문, 사회, 그다음 기술, 공학 이런 부분들을 융합할 수 있고 통섭할 수 있는 이런 강사로 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뵙는 건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두 분의 창의력이 돋보일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은 저희가 뭐 6행시, 3행시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걸 나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지금. 대신에 그 기운을 다 모아서 명언과 좋은 말. 네. 네. 자, 드론 교육 지도사 직업에 도전하시려는 여성 시청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말, 멋지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뭐 자신 있으신가 보죠? 아니, 먼저 아니요. 하시죠. 뭐 이렇게 도발하듯이 자신 있다고는- 말씀하시는 조 박사님 그게 해주시죠. 아니라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하는데 한때 이런 말을 좀 유행을 했었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옛날 방식의 공간, 네. 시공간에서 어쨌든 예전에 배웠던 이런 이론과 지식,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애들한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한때 이 교육 측면에서 좀 네, 이야기가 네. 좀 많았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곧 누군가에게 따라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학생 교사보다 학생과 호흡하고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사가 더 위대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위대하다라는 네. 말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저랑. 아, 그래요? 네. 조금 일부분. 네. 아, 저는 제가 장자크 루소가 쓴 에밀이라는 책을 제가 너무 교육하게. 그쵸, 네. 완전 네. 그쵸 기본서인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이제 교육자로 가봐야겠다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오로지 한 가지 자유를 잘 규제하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칙만으로 아이를 가르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교훈을 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통해 얻도록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체벌하지 마라. 그는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한번 강사를 해볼까 교육을 해볼까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칠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멋진 말씀으로 네, 꾸며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윤정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살, 7살 두 아들을 둔 2016년부터 드론 교육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워킹맘 윤정희입니다. 네. 예. 자, 자세한 직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그 전에 네. 키워드 토크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키워드 토크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키워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땡땡이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력 단절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력 단절을 겪게 되면 누구나 힘들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네.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를 이제 드론이라는 분야를 네. 접하게 됐고 네. 지금은 그 드론이라는 분야가 저에게 새로운 이제 경력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분야를 도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경력 단절이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토크입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땡땡이다. 출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구? 네.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한 네네. 걸음으로 또 시작됐었고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출구 같은 네. 또 아들이니까 더 그렇죠. 그럴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더 얘기가 잘 통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아들이고. 네. 나에게 창업이란 출구다라고 네. 답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토크입니다. 드론 교육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것이 달라졌다. 관심 분야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좀 뭐 회사 내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일을 뭔가 시도한다라는 거에 좀 수동적으로 대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활동을 많이 요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새로운 정보도 항상 찾아봐야 되고 네. 그 새로운 정보들을 강의에 접해서 더 많은 이제 그 강의 네, 자료를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네.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세 번째 드론 교육 지도사를 시작한 이후에 관심 분야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정희 대표님과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교육 지도사 2016년부터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제 토목 설계라는 좀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출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설계라는 직업이 이제 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지금 하는 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보통 이제 토목 설계 그러면 혹시 공학 쪽이나 이렇게 이과 쪽으로 토목과 전공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왜 하시던 토목 설계업을 그만두신 뭐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하고 저하고 좀 주말 부부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이 서울이었고 네. 남편은 이제 천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경력 단절의 이유시겠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일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경력 단절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럼 얼마나 쉬셨던 거예요? 한 5년, 6년 정도 오래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래 쉬다가 지금 드론 교육 지도사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드론 교육 지도사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드론 지도사를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드론 매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매장부터? 예. 바로 창업으로 들어가신 거군요. 네네. 네.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도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이거 사셨을 때 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건 혹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판매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판매자분들이 전혀 그런 교육도 안 시켜주시고 드론을 이제 판매를 하셔서 이제 뭐 다쳤다는 분도 있으시고 뭐 파손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교육이 중요성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론 교육 지도사를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사를 하시다가 창업을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이제 좀 반대로 창업하시고. 하신 거군요. 그럼 이 드론 교육 지도사 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셨나요? 처음에 이제 드론 교육 지도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분야를 해라고 되게 좀 있어 보이죠?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신기해하고 막 대단하다고 맞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아직은 이제 드론이라는 분야가 많이 알려지지 맞아요. 않고 네. 활성화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 느낌 알아요. 아, 내가 좀 앞서가는구나. 맞아요. 또막 4차 혁명에 어울리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 근데 굉장한 매력인데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네, 왜냐면 그런 직업에 대한 우월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드론 교육 방과 후 수업을 하시죠. 네. 이 수업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드론이라는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 많이 활성화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네, 않았기 네. 때문에 좀 처음에는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쉽게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막 고민도 많이 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같은데 뭐 직접 이제 제안서도 보내보고 뭐 이제 연락이 오면 직접 이제 뭐 가서 시연도 보여드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개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아,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선생님들도 시작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많이 네. 이제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관심 하는 많아요. 생각이 엄마들도. 그리고 또 드론 또 이렇게 매장 같이 운영을 하시니 또 부가적인 또 수익도 또 창출하시고 일석이조시고. 네. 근데 사실 없던 분야 거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맞아요. 정말 쉬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드론 교육 방과 후 수업 제안하실 때 어떤 점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날리는 것만 생각을 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재미와 호기심 그리고 뭐 창의 탕구력이나 뭐 도전과 협동심을 같이 네, 이제 그렇죠, 길러주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안전, 안전 맞아. 주법 정신을 지키면서 이제 안전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네. 지도할 수 있는 걸 좀 강조하면서 좀 제안했던 네.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뭐 창업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뭐 일주일에 한 수업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뭐 중학교 한 2개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제 한 곳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네. 직접 매장으로 이제 문의가 오시면 이제 네. 1대1 강의도 좀 하고 있고. 오.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우리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어깨 승천 뭐 말씀하시고 지금도 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초보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초보 드론 교육 지도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을 다루는 부분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좀 집중력이 좀 짧기 때문에 그 수업 중에 뭐 서로 다투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중재도 좀 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제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 하시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드론 교육 지도사로서 업무를 좀 잘하는 이 포인트를 좀 네. 탁탁탁 좀 찍어주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들. 일단 첫 번째로는 집중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이제 뭐 한 반에 적게는 뭐 10명 내에서 뭐 많게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나만의 강의 자료를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 강의에 있어서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강의 자료 그 만드는 게. 노하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셔도 될까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드론이라는 이제 이게 최신 동향이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쏟아져 나오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이제 본인의 강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네. 수업할 때 그 드론을 애들 1대1로 가지고 다 수업하는 건 그룹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나요? 그 학교
서로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이제 1대1 드론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100% 이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좀 1대1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인 1조나 3인 1조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애들은 쌈 나는데 그쵸? 네, 서로 그런 만지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학생도 가르치고 있지만 네. 진짜 학생 중에 꼭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같이 싸운다거나 그래서 네. 이런 유형의 아이들 뭐 베스트 3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유형을 좀 꼽아본다면 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업 중 이제 다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조금 덜하긴 한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네. 드론 수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최우선 돼야 맞아.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나 다 이제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기분 상해해서 친구들끼리 조금 다툼이 발생되기도 마음 상해서. 하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이제 네.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저의 강의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다고 네. 보죠. 흥미가 많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이제 유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질문하고는 좀 무관한 것들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좀 쓸데없는 예. 질문을. 이 드론 얼마예요? 이거 사람들 많이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업하고는 좀 전혀 무관하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너무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좀 본인 수준보다 많이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도 그쵸, 있고, 예. 좀 수업에 좀 지장을 주는 맞아. 부분이 좀 생겨서 조금 흐름이 당황스러울 끊기니까, 때가 그쵸? 예, 좀 네.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드론 하나씩 안 가져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좀 학생들 중에 고가형 드론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꼭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드론들을 접해보면 저도 좋긴 한데 좀 수업에 지장을 정도 그렇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땐 좀 난감한 부분이 생기긴 맞아, 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말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지만 다른 거는 그래도 이제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투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일단은 중립을 지키면서 아이들한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학생이 얘기를 다 들어봐요. 네. 근데 이 학생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와서 건드렸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이제 너가 이 부분에선 조금 참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런 거 해가지고 선생님이 왜 내보다 저희만 더 이뻐해요 이러면서 막 그게 사투리 막 써가면서 내보다 쟤는 더 지금 이뻐해요. 제가 좀 표준어로 잘 표준어로 잘 표현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애들은. 일단 이런 유형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나세요? 드론을 처음 접하면 친구들이 다 조종이 미숙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달리 조금 그 미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 수업 중간에 이제 파손도 더 다른 친구보다 이제 많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더 많이 없어 하고 근데 이제 흥미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자신감이 맞아요. 이제 아,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을 또 이끌어주는 게 또 제 역할이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근데 되게 격려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격려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가장 잘하는 친구가 돼갖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자유로 움직이면서 본인은 왜 얼마나 그러세요? 뿌듯하겠어. 그럼요. 그쵸? 왜 그 TV에 나왔잖아요. 막 상추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론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그래요? 딱 떨어뜨린 이런 아, 드론 그렇죠. 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왜 저도 이제 학부모지만 왜 학부모 꼭 이런 학부모 있다 이런 유형이 있다. 내가 이런 거 나 엄청 찔려 막. 일단 첫 번째가 뭐 일단은 어떤 학부모 유형들을 자주 만나
전하게 되세요? 일단 좀 막무가내 좀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론 수업을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이어지는데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드론을 이제 뭐 학교에서 준비를 하시던 본인이 준비를 해오던 제가 이제 걷어놨다가 수업 시간에 쓰고 다시 걷어놨다가 이제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들려서 보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나눠서 주면은 가져가서 이제 해보다가 망가져. 네, 맞아요. 근데 정작 망가진 드론을 들고 와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설명을 잘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또 갖고 싶어 하니까 네. 계속 전화하셔서 왜 안 보내주시면 주시면 안 되냐고.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런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리 비용이 발생되시거나 아이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새로 사시는 경우들도 조금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네. 아예 뭐 이제 조작 미숙으로 이제 완전히 파손이 돼서 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네. 맞아. 네. 엄마가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아, 선생님 말씀 들을 그래야 걸. 하는데요. 또 다른 네.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네, 네. 궁금하죠. 이게 또 들어온 이제 근데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 이제 많은 이제 10명에서 뭐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받다 보니까 그쵸. 내 아이가 집중 케어가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전화하셔갖고 뭐 오늘 왜 아이가 어땠는지 뭐 궁금해하시고 그래요? 네. 근데 뭐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그쵸, 고맙긴 그쵸. 한데 좀 시간 구애 없이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도 하시고 그래요? 너무 자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럴 때는 좀 매주 나오셔가지고 창간 수업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또 엄마가 버티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근데 아예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 방과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제 그쵸, 뭐 참가 참가 수업. 수업이나 네. 이런 이제 공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참석을 그쵸, 하시는데 뭐 1년 내내 뭐 한 번도 그냥 뭐 연락도 없으신 분도 있고 뭐 관심이 없으신 건지 바쁘신 건지 뭐 그러신 부모님들도 좀 있으세요. 아마 아. 바쁘셨을 거예요. 있는 거죠? 소장님은 다 해당되는 데 없죠? 글쎄요. 예. 세 번째가 약간 가슴이. 근데 요즘 그게 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교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맞아요, 어린이집 맞아요. 선생님들, 방과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이제 좀 시도 때도 없이, 물론 학부모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맞아요. 네.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혼자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다고 하는데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담자나 네.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좀 그런 유형을 좀 많이 좀 당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첫 수업할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부모, 학생들한테 미리 네, 공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지를 맞아요. 두는 거는 솔직히 또다시 그게 문을 열어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간 수업 이후에 뭐 특별한 뭐 사항이 아닌 이상은 좀 단절을 연락 언제까지만 주시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방과 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또 그다음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맞아. 또 그다음에 또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OT 때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선을 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제 기업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네, 돼서 맞아요. 뭐 몇 시 퇴근 이후에는 뭐 금지 뭐 이런 또 그렇죠. 규칙도 정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제가 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핸드폰을 꺼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공지를 하는 편이에요. 나는 이제 7시 이후부터는 이제 핸드폰을 꺼놔서 볼 수 없다. 네. 급하면 이메일을 보내라. 그걸로 소통하고 그 외에는 나는 받지 않는다는 걸 미리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사전에 단절해서 좀 없는데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어머님이 급하게 뭐 그쵸, 그쵸.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 안 되면 또 굉장히 열받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선생님 뭐지?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네. 아, 나 또 지금 몰입했죠. 내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쵸, 못할 수도 그쵸. 있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박사님 말씀을 좀 융통성 있게 좀 조율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저희 같은 입장은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학교의 크레임으로 연관될 그렇죠. 수 맞아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 받습니다. 네. 아무 때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수강생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학교 측면에서 어찌 보면 거기서 맞아. 수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수시로 연락을 해도 되는데 다만 내가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한 거는 뭐 전화를 하든가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네, 네.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전화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문자로 봐도 제가 어쨌든 잠들기 전에는 2-3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해주고 그렇지 네. 않은 거는 이제 받지만 그 다음날 답변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 일을 할 맞아요. 경우에는 좀 그럼요. 상황이 바뀔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네. 학부모님들도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의 입장도 좀 맞아요. 고려를 대화를 해야 주고 될 것 얘기해줘야 같아요. 네, 네. 네네. 일단 보면 이제 수업 중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뭐 안전사고 여러 네. 가지 부분이 있지만 돌발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드론이 이제 기계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뭐 수업 중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거나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부품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발생되는 부품들은 저희가 네. 이제 몇 개 여분으로 이제 뭐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네. 실질적인 핵심 부품이 나가는 거는 현장에서는 처리가 좀 어렵다고 봐요. 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드론 외에 수업 때 혹시 또 챙겨가시는 게 있나요? 드론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인데요. 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이들 다시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뭐 잘 촬영된 드론 영상이나 뭐 레이싱 드론의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걸 좀 틀어주면 아이들이 다시 이제 집중을 또 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딱 보고 나서 또 영상을 딱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여성이 드론 교육 지도사 직업으로 활동할 때 좀 힘든 부분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드론은 이제 수리를 하시거나 예. 이제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품을 좀 수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작 미숙으로 이제 많이 조금 네.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맞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늘 어디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그렇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조금 생기시면 직접적 이제 수리도 좀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적인 또 이렇게 지식도 조금 네. 필요로 갖춰야 하고 되고. 그쪽을 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 교육 지도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만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좀 그만두실까요? 안전사고가 안전사고.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주의하게 이제 아이가 네, 조금 네.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면 뭐 네. 학교 강의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바로 폐강이죠. 네. 또 이제 그 강사분들도 이제 좀 겁을 먹게 되시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시기 때문에 맞아, 도전을 맞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시고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 네, 여쭤보는데 이 안전사고 다친다 했는데 주로 다치는 부위라든지 다치는 유형은 제가 좀 긴급히 좀 물어봐도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치길래 트러블 같은 프로펠러에 이제 손을 이제 그쵸. 사실 왕부라 그래도 아파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제 더 그런 거를 이제 예,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조작 미숙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드론이 날아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 이제가 좀 맞아, 생길 수 맞아. 있는 거죠. 정말 끝까지 계속 신경을 네, 써야 항상 되는 부분이네요. 철저하게 안전을 좀 네. 예방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창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매장 창업을 어떻게 하다가 결심하신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아이가 또 어리고 네. 또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네. 네, 같이 이제 일을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남편도 많이 바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을 좀 알게 돼서 아, 이거라면 내 아이와 함께 공감하면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 드론이라는 분야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대단한 힘을 가는데 이 다른 판매 업종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드론 매장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취미용품이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손님들이 오시진 않아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직장이 끝나시고 아이 손잡고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에는 이제 강의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비행 연수도 항상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도 나가서 이제 좀 비행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마트나 완구점 이런 데 가도 드론을 다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좀 차이가 좀 있나요? 거기서는 그냥 사서 판매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안전 수칙이나 이제 비행 조작법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전문 매장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예. 항상 그래서 이 진료는 지도사 의사에게 그럼요. 맞아. 아니 지금 부부가 함께 매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아니 잠깐 또 감정이 또 이입됐네. 그러게요. 뭐 행복하죠. 근데 그럼 업무 분할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전반적인 업무가 이제 사무 업무나 이제 물건 오다를 넣는다거나 이제 손님 응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남편은 이제 수리를 좀 한다거나 이제 영업을 좀 영업 다니시고 있죠. 네.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나눠지죠. 명확해야 돼. 안 그럼 싸워. 네, 경험담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혹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이제 체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조작 미숙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이제 드론이 이제 내가 조작을 잘못해서 막 엉뚱한 곳으로 막 날아가다 보면 이제 드론을 이제 빨리 착륙을 시키시는 게 가장 좋은데 당황하시니까 더 높이 올리시거나 오히려 더 벽 쪽으로 붙이셔서 맞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거 망가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망했는데 이런 거. 그리고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네, 맞아요. 체감으로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파손도 되기도 하고 눈물을 찌찌고 물려내려고 이렇게 막 변상해달라고 이렇게. 네, 뭐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나 사가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냥 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으시고. 그래요? 네. 이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는 게 이거 매장 운영하시다 보면 흔히 만나는 손님들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베스트 3? 세 가지 유형 정도만 한 말씀해 주시죠. 완구형도 그렇고 뭐 고가형 드론도 그렇지만 저희 판매 마인드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완구형 드론이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뭐 많이들 이제 조금만 연습하시면 비행을 하실 수 있는데 100만 원이 넘는 이제 고가형 드론들은 사실 잘못해서 이게 추락을 하면 견적 비용이 뭐 몇십만 원씩 나오고 사람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교육을 조금 받으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잘할 수 있다고. 맞아. 네, 근데 사시겠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동일한 모델이 있어서 시운전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새 거를 뜯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시는 거는 알려드리지만 사실 잠깐 해보는 걸로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화요일 날 이 드론 마스터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를 많이 둔 매장이 많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도 거의 주문 발주 형식으로.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드론을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면 일단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드론은 절대 사람 머리로 날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대형 기체들이 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뭐 진짜 고가들은 한 700~800만 원짜리 하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아빠들은 이런 걸 가시하시고 싶어서 맞아. 아빠들. 공원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날려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그래서 많이 쳐다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드론도 기계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 조작을 하더라도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공원에서 그 대형 기체가 사람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막 그럴 땐 정말 너무너무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고 이제 늘 제가 교육 받아왔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스스로가 좀 지켜가면서 좀 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윤정희 대표님과 함께 드론 교육 지도사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앞으로는 계속 일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드론 교육 지도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날리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론의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해서 내가 만든 드론으로 이제 성취감도 높여가면서 재밌게 이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드론 교육 지도사 이번 주에 경력 단절 여성 특집으로 3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두 분이 총평해 주시죠. 네, 새로운 이제 신직업 분야에 도전하는 여성 직업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추천한 직업이고요. 저 역시 이러한 드론 교육 지도사를 이제 오늘 이야기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부분입니다. 드론은 일단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성의 섬세한 컨트롤과 관련된 이런 교육 지식 마인드들이 같이 결합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하면서 미래적인 이런 미래를, 더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대표님처럼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신직업 드론 교육 지도사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같았어요. 아, 그래? 그렇습니까? 네, 소장님도 총평해 주시죠.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기계 조작 능력도 없고 공간 능력도 없고 근데 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처럼 일단은 자꾸 하면서 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심 있고 좀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특히 이제 아이랑 어떤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좀 이런 매개체로 아이와 함께 뭐 성취감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도전하시면서 또 새로운 또 잡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 진짜 앞으로 새로운 산업군에 맞는 정말 직업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여성들에게 우리 대표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노력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사실 이제 조금 어렵게 정말 느껴질 수 있어요. 드론이라는 게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기계를 조작한다는 거 많이 낯설 수 있지만요. 하지만 지금 도전하시면 정말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직업 정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왜요? 그러게요. 네, 제가 한 1년 반 정도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응원하면서 저도 이제 좋은 직업 정보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